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호재 없는 악재성 시장 투심 약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 매도세는 그렇다 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지금 나날이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투심이 많이 약화됐다 이런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좀 시장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시죠. 네, 우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거의 3거래일 동시에 순매도가 나서고 있는데 네. 어제장 미국이라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죠. 네. 좋았는데 과연 이 흐름 자체가 이제 국내 한국 시장에 과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그냥 미국 시장만 좋은 것인지 그 미국 시장이 좋은 다음에 한국 시장에도 과연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그 반등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보편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미국 시장이 오르면 이제 한국 시장도 같이 오르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됐는데 불과 한 그 이후에 어느 정도는 미국 시장이 오르면 저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또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같이 따라 또 하락을 하는 그런 장이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라도 유럽 시장의 그런 반등이 국내 시장에 어떤 좀 방향을 이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영향을 받을 법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장중에 상장의 탄력이 좋으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실망스러우셨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제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수급적인 부담을 어떻게 좀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은 우선 국내 기관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팔고 나중에 보자.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통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8,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네. 지금 그림을 좀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 6월달부터 지금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6월달, 7월달 거의 한 3조 가까이 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한국 시장에 거의 한 5조 정도, 6조 정도 들어왔는데 거의 반 정도가 지금 6, 7월 달에 나갔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국내 시장에도 좀 약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러한 흐름들은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수에도 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8월에도 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6, 7월에 이렇게 자산이 급격하게 빠져나간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에 또 가시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 때문이었었잖아요. 물론 간밤에는 글로벌 증시가 또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었는데요.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럼 주제를 안 넘어갈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대리님?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지금 9월 달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예견이 되고 있고요. 네.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시장 예상치로 거의 나왔기 때문에 거의 9월 달이 금리 인상이 거의 맞다. 거의 예상이 되고 있다. 9월 아니면 12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9월 달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좀 예견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G2의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을 영향을 받았다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영향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과연 국내 시장도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중국은 좋은 경제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불구하고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7월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한 8.3% 떨어졌고 수입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 좀 떨어진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중국이나 미국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 이제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 산업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기업들 우리 증시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2분기에 좀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떤 개선의 좀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이 좀 뭔가 좀 보여야지 여기서 좀 증시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증시를 이끄는 거의 가장 큰 선도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4%가 또 떨어졌고 현대차 같은 경우 한 16%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대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뭐 밸류에이션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은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롯데그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외국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국내의 이러한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투명하다. 좀 외국인들 시각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그러하고 또 기업 어떤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충족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매도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투자 전략으로 그럼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매번 이 시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관망으로 답이 이끌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좀 이어가 볼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도 됩니다. 자신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객장이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섣부른 판단이 아니고 확신을 차고 이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손절 라인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네. 지금이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섣부른 판단 같은 경우는 매매 리스크가 상당히 좀 많다. 지금 기존에 주도하던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약세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라든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강한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매매는 좀 아직 좀 이른 시기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낙폭가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다, 저가 매수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손절 라인이라든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하면은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지수 매매도 좀 어느 정도 포트에 넣어 놓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한 1880선에서 2050선 사이에 이제 박스권 매매로 이렇게 좀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매매도 좀 포트에 이제 편입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좀 방어적인 전략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좀 어쨌든 뭐 거래 상한제 폐지 이후에 지금 뭐 상당히 좀 그 폭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못 보고 있는 현재 우리 증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가격적인 매력만 갖고 들어가서는 분명히 좀 혼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펀더멘탈 분명히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여기 좀 방어적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봤습니다. 네, 시장에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라가 아니라 어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좀 공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종목 공부가 더욱더 중요한 이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